예, 안녕하십니까. 사과가 이제 무럭 익어갑니다. 수확 시기가 이제 곧 다가오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관내에 이렇게 쭉 다녀봤는데 착색이 안 낸 그 가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원인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갈반병이 심해서 착색이 안 난 가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저ገብ하실 때 저희들도 외국 분들이 와서 저ገብ을 했는데 너무 많이 이렇게 뜯었어요. 사실 너무 많이 뜯으면 뭐니까 엽과 비율, 엽 이파리와 과일의 비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파리가 더 많아야만이 과일보다 잎에서 과일로 이제 탄수화물을 전달하죠. 그 탄수화물은 이제 당분입니다. 당분. 그래서 이제 당도가 높으면은 과일이 색깔이 나요. 그 색깔이 안토시아닌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제 18도나 한 24도 정도가 됐을 때 잎에서 광합성 작용을 이제 잘해서 과일이 이제 빨개지는 그러한 현상이 되겠는데, 과일 잎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은 과일이 익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과일을 보면 이제 가장 위에는 이제 큐티클 층이 되어 있고, 그 아래는 표피층이 있어요. 사과의 붉은색은 그 안토시아닌이며, 그 색소는 그 액포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색소가 붉은 색소겠죠. 색소. 그런 것이 이제 안토시아닌, 색깔은 안토시아닌을 하는데 색소는 액포 내에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색이 이제 발혈되는 그 조건들이 있어요. 발혈되는 조건들. 일단 광합성을 잘 해서 햇볕이 잘 있어요. 온도가 15도에서 한 20도 햇볕이 잘 들어와야 되고, 10도라든가 30도 이상이 되면은 착색이 억제됩니다. 그래서 착색하기가 어렵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햇볕입니다. 햇볕. 근데 이파리도 충분히 있고, 햇볕이 잘 노출되고, 이렇게 되면은 색깔이 잘 나게 돼 있어요. 색깔 잘 나게 돼 있는데, 그러한 그 환경적인 요인, 이런 것들을 많은 영향을 받죠. 그런데 우리들이 실제가 잘 하지 않아 가지고 색깔을 안 띠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전정을 한다든가 시비, 그래, 요런 거. 전정을 이제 해가 잘 들어갈 수 있게끔 여름 전정, 또 겨울 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 전정도 약정정을 토하고 유인을 통해서 햇볕이 잘 들어가게 이렇게 하면은 과일이 이제 착색이 잘 나죠. 그럼 이제 시비 문제인데, 시비는 착색이 안 나는 분들은 이제 착색을 내게끔 하는 그 시비법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때 지금 현재 어제 비가 왔어요. 비가 오다 보니까 지금 과일이 색깔이 지금 현재는 그렇게 빨갛지 않아요. 아주 연한 색이 안 납니다. 보니까 어제 비가 왔기 때문에 비가 이렇게 왔는데, 오후 정도 되면 색깔이 아주 연하고 색상이 아주 부드러운 색으로 이제 변합니다. 그래서 요 시비는 그럼 어떠하냐? 우린 보통 비료가 이제 NPK 5대 마그네슘 칼슘이라서 5대 비료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 미량요소 이렇게 나눠지는데, 잘 자라게 또 푸르게 하게 하는 것은 5월달까지예요. 5월달까지 시비를 하긴, 그 5월달에 주는 것은 웃비료를 하죠. 웃비료를 하는데, 그 5월달에는 까지에 잘 자라고 푸르게 비대해지고 이런 것들을 비료를 주는 것입니다. 5월달. 그럼 5월달까지면 이제 6월, 7월 초까지 그 영향이 이제 가게 되죠. 그렇게 가게 되면은 과일들 그때까지 잘 자라게 됩니다. 그 이후 8월, 9월, 10월, 11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8월부터는 우리는 홍로 같은 거는 마그네슘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확 시기를 이제 8월 정도 되면 이제 생각해서 황산 칼륨을 토양에다 이제 살포를 하게 되는 거죠. 토양에 살포를 한다는 것은 가리는 질소 흡수를 이제 억제시키는, 조금 먹게 하는 그런 기량작용의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량작용, 그러니까 가리를 주면 돼. 보통 일에 보면 이제 저희 요새 유튜브 찍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과에 관해서 찍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은 이제 주로 이제 농사를 오래 짓는 분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찍는데, 그분들이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모르고 가리 좋은 거, 그것입니다. 가리를 후반기에는 황산가리를 주거나, 연면 시비를 하거나, 인산가리를 연면 시비하거나, 이렇게만 하면은 이제 착색이 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인산가리를 이제 과일에 주게 되면은, 또 너무 짙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토양에다 이제 황산가리는 전 토양의 질소 흡수를 억제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황산가리를 토양에다 주고, 그 다음에 9월 말, 9월 중순까지만 줍니다. 그 이후는 그 토양에 주고 나면은 한 2개월 정도 가죠. 2, 3개월 정도의 황산가리가 녹으면서 토양에 그 흡수가 돼서 뿌리가 또 흡수해서 지상부를 이제 올리게 되었는데, 그러한 역할. 그러니까 그 비료의 사용 기간, 이런 것들도 이제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후반기 돼서 뭐 마그네슘 준다든가 질소를 준다든가 뭐 질산칼슘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절대적으로 색이 안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비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이 온도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 없고, 햇볕을 잘 들어오게, 햇빛이 있어야 이제 착색이 나는데, 햇빛을 잘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인해 줘서 유인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낮의 온도는 이제 조금 높고 밤의 온도는 이제 많이 서늘해지죠. 이러한 조건일 땐 착색이 잘 나요. 온도 차가 하면 이제 당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당도. 그럼 당도가 어떻게 높아지느냐? 요 이파리에서 탄수화물 만들잖아요. 그럼 과일로 가요. 과일 가는데 이 과일에서는 밤에 숨을 쉬잖아요. 숨을 쉬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이제 숨을 쉬는 거예요. 그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 것은 이 안에 있는 탄수화물들이에요. 단맛으로서 이제 숨을 쉬잖아요. 숨을 쉬면 단맛이 날아가면서 이산화탄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맛이 자꾸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고지대 같은 경우에 지대가 높으니까 숨을 그렇게 많이 안 써요. 못 써요. 그러니까 못 쉬다 보니까 탄수화물이 계속 고이고 소비를 안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날씨가 좋은 날씨, 낮 날씨가 이제 천명하고, 또 가을에 밤 날씨는 이제 좀 서늘할 때, 이때는 착색이 가장 잘 됩니다. 그래서 밤 동안에 저온이 이제 호흡에 의해서 탄수화물 손실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재배 기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효엽, 이런 잎과 과일입니다. 잎. 그러니까 우리가 과일의 뭐 M9에다가 M26이나 이 나무에 따라 틀리겠지만, 보통 M9인 경우, M9은 이파리 한 30개 이상 있으면 돼요. 40개 정도, 이렇게. 또 M26은 뭐 50개에서 70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파리가 무조건 다 몇 개 있어야 된다, 이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탄소 이파리에서 광합성 만들어 가지고 이 가까운 쪽에 제일 먼저 가겠죠. 그리고 나서 또 남으면 또 다른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파리는 그 주변이 가장 제일 많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할 때 이파리 뛸 때도 너무 많이 뛰면은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당 함량이 이제 낮으면은 당이 여기 과일에서 당이 낮잖아요. 당이 낮으면은 이파리가 짙고 당도 낮고 이러면은 착색이 안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료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은, 질소는 이제 전엽기 이파리 나올 때, 질소는 이제 당초에 이파리가 나올 때, 또 꽃이 필 때, 착과할 때까지 질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토양에다 주고 연면 시비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이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은 필수입니다. 물. 과일을 이제 크게 하려면은 물이 필수예요. 물. 근데 지나치게 물을 자주 주면은 또 뿌리가 썩으면은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과일 키문에 있어서 물, 또 거름 문제, 시비 문제, 이런 것들이, 또 방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부 다 이제 적정해야 됩니다. 그 나무에 따라서 수준에 맞춰줘야 되는데, 그 나무가 수세가 좀 약하다 그러면 조금 더 줘도 되고, 수세가 강하다 하면은
덜 주고 물로써 이제 보충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인산입니다. 인산이 필요한 것은 이제 꽂는 분화기에 꽂는 분화기에 필요한데, 꽂는 분화기하고 흙이 착색 낼 때 인산가리 인산가리 연미 12 여기 이제 흙이죠. 흙이 착색기 때 이런 걸 준다는 말씀드리고, 마그네슘은 이 풀이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 풀이게 마그네슘은 6월 전 6, 7월까지만 주면 돼요. 7월 전까지는 이제 홍로, 8월 전까지는 후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럼 가리는 황산가리든 뭐 인산가리든 가래, 요것은 조금 신경 써야 돼요. 왜냐하면 비대를 좀 시켜야 되기 때문에, 비료 보면 이제 뭐 가리다 해도 무슨 가리다 해도 그 안에 들어있는 질소가 좀 들어있고 인산이 좀 들어있고 뭐 이렇게 만들어진 비료였어요. 도프인가 뭐 거기 회사 거가 그 비료를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비료를 내년에는 이제 그 비료를 가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 비료 반값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비료 반값. 그런데 그런 데서 이제 비료 반값 때문에 거기서 사 쓰겠는데 또 그런 것이 또 없고 하니까 그건 좀 사기가 좀 그런데, 그래서 황산가리, 인산가리 이런 것은 이제 8월, 9월, 원래는 이제 우리가 책에 나온 거 보면 이제 5월 달에 홍로나 6월 달에 5, 6월 달에 홍로 주고 6, 7월 달에 이제 후지 주는데, 뭐 그렇게 안 하고 8, 9월 달에 황산가리를 더행해 줘도 된다. 그렇다고 염류 직접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우스 안에 이런 데서는 이제 그렇게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은 뭐 좀 염류 직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염화가리도 아니고 하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